자, 처음에 이제 FX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New Composition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기능은 이제 요거 처음에 요거 누르고 나면요. 화면이 없어져요. 요 기능 화면이 없어지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은, 자, 여기 New Composition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패널, 여기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필름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포지션에 보면 뉴 컴포지션 요거하고도 똑같습니다. 메뉴에 요거하고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뉴 컴포지션 요거 사용을 하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요걸 사용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뭐 여러분들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창이 뜨는데 요게 이제 뜨는데 자, 다른 거 일단은 요거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단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쓰지는 않을 거고 여기 이제 저희가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컴포지션 네임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할 거는요 공튀기기를 쓸 건데 자, 이게 한글을 쓰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한글 때문에 오류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 웬만하면 이제 거의 영문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한글도 좀 많이 가능해지게 이제 오류가 좀 덜 나게끔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볼 바운스라고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서 공튀기기 좀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프리셋 요거는 일단은 프리셋은 건드리지 마시고 자, 위드스하고 헤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920에 자, 1080 픽셀 사이즈예요. 픽셀 사이즈.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 HD라고 해가지고 FHD. 자, 요 단어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풀 HD 사이즈예요. 규격입니다.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게 HD 사이즈. HD는 1280에 720이에요. 1280에 720 픽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요게, 자, 풀 H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HD, 그러니까 1920 HD, 풀 HD,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 720, 아니, 1080, 그리고 720 HD,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로 봤을 때,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 이렇게 맞춰서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수업하면서 풀 HD, 요 풀 HD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풀 HD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 1920에 1080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아마 똑같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레이트가 29.97 이렇게 잡혀 있어요. 29.97인데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만약에 제작을 진행을 할 때 회사나 아마 이쪽에서 직접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30프레임으로 진행을 많이 해요. 30. 그래서 여기 옆에 드롭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드롭 메뉴 버튼 눌러서 여기 3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0. 이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은 어,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이미지가 이제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근데 이 30이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이제 1초에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초당 몇 프레임, 초당 몇 장의 초당 몇 장 필름으로 지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고퀄이 되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저퀄이 되는 건,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스탑모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윌리스와 그로밋인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짱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극장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처음에 오프닝 영상 보면 이 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찍어서 이제 플레이 시킨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짱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프레임 레이트가 좀 낮은 거고,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24프레임, 1초에 24장의 필름을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하이 퀄리티 광고, 그러니까 전자제품, 시그니처 광고 이런 거 제작을 할 때는 프레임 레이트를 30에서 50, 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바일에 보시면 슬로우 모션이 되는 카메라들이, 핸드폰들이, 모바일들이 있어요. 그 모바일들 뭐야, 인포, 그러니까 상세 정보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막 119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은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 볼 때 한 장 한 장 찍히는 그 이미지들이 어, 굉장히 이제 좀 선명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순간 유튜브로 보시다가 순간 이제 화면을 멈추게 되면 얼굴이 막 늘어지고 표정이 이상한 부분에서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나오고, 여러분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영상들 보면 뭐 물방울이 이렇게 튕기는 그런 모션들 굉장히 좀 뭐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데 물방울 하나하나 튕기는 모션들이 다 보인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제 용량도 엄청 크고요. 카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리솔루션 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좀 선명하게, 아니면은 요거를 좀 약간 반 사이즈로 제작을 진행을 할 건지 요런 거 좀 잡아주는 기능인데 이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풀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도 이제 이것도 거의 회사마다 달라요. 1프레임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0프레임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이제 이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달라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는 총 31장의 필름이 돌아가는 거고요. 31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는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프레임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스타트 타임 코드 듀레이션은 내가 30초짜리 30초짜리 필름을 쓸 거냐 1시간짜리 필름을 쓸 거냐 이렇게 처음에 지정을 해 주는 건데, 필름 길이는 이제 나중에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작성을 하는 방법은요. 여기 작성을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여기 0에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저희가 30프레임, 베이스가 30프레임인데 30프레임 per second인데, 자, 30개가 돌아가고 나면 여기에 1이 올라가요. 그럼 얘는 1초예요. 여기는 초입니다. 초. 여기는, 자, 여기 처음에는 F 프레임이고요. 그 위에는 초예요. 그 다음에 초가 돌아가고 나면 여긴 분이죠. 그죠? 분. 그리고 분이 돌아가고 나면 여기는, 자,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요 단계를 봐주시면 돼요. 작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20초짜리 영상을 처음에 세팅을 하겠다. 아니면 10초짜리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5초짜리, 10초짜리를 세팅을 할 거거든요. 10초짜리.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여러분들 직접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을 해서 포인트를 클릭해서 숫자 하나
뭐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입력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10초짜리는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그냥 10을 입력을 하시면은 10프레임이라는 얘기고요. 10.0은 10초, 10.0.0은 10분, 10.0.0.0은 10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10초짜리 필름을 세팅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자 10.0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입력을 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떠요. 옆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여러분들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렌더링 할 때 크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뒤에 배경 이미지를 깔거나 배경 색상을 또 깔거나 요래야지 이제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어떤 색을 집어넣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편한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검은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30프레임 잡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 볼 바운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툴바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각형 툴이 있어요. 사각형 툴. 자, 요거를 길게 한번 꾹 눌러 보시면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쭉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도형 툴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쓸 거는 엘립스 툴이에요. 원형 툴입니다. 원형 툴이고 이 원형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의 색상이 현재 지금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흰색의 이 픽셀, 여기 외곽의 흰색 라인이 이 픽셀 두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트로크는 쓰지 않을 거고 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 요거 선택하는 방법은요. 이 필 부분 얘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스트로크는 얘는 안 쓸 거니까 얘를 0픽셀을 주셔도 되고요. 0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트로크라는 요 글씨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얘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스트로크 옵션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얘가 논이라는 기능이에요. 논.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아무것도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짝대기가 거지면서 자 스트로크가 없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되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를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뭐 이거는 그 뒤에도 색깔은 얼마든지 바꾸고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여기다 이제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다 이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자 얘가 원형인지 타원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먼저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르고 대각선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쉐입이라는 기능인데,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 놓다 보니까, 지금 저하고 같은 위치에다 그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데다가, 아니면 가운데다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역판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레이어의 중심축이에요.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타임라인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쉐입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엘립스 툴을 선택을 했어요. 엘립스 툴. 그래서 여기 컨텐츠라는 항목 안에 엘립스 1이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생겨납니다. 자동으로.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엘립스 1이 들어가져 있는 요 이 쉐임 레이어의 중심축은 여기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면은, 얘를 동그라미로 회전을 시키면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얘를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요렇게 돌아요. 아니면 요렇게 돌거나.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하다 보면 중심축 틀어지고 막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어렵습니다. 자, 이거 여기 가운데다 맞춰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 여기 엘립스 1에 여기 꺽쇠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눌러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엘립스 패스 1부터 트랜스폼 엘립스 1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얘는 트랜스폼 콜론 그리고 자 엘립스 1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쉐임 레이어 안에는 이 엘립스나 아니면 사각형, 렉탱글이나 아니면 도형이나 요 여러 도형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여기가 저희가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여기에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요. 자, 엘립스 1, 2, 3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죠? 자동으로. 그리고 각각 또 눌러서 보게 되면은 엘립스 2에 대한 엘립스 2의 트랜스폼이 따로 있고요. 엘립스 3의 트랜스폼이 또 따로 있어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 투명도값, 이런 것들이 기울기값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요 전체, 이 전체에 또 아이고, 위치값, 회전값, 뭐 크기값 이런 것들 또 별도로 또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지우는 방법은요. 지금 저희는 엘립스 1번만 쓸 거니까 여기 컨텐츠 안에 있는 얘네들 하나씩 선택을 해서 엘립스 2번, 3번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여기 트랜스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폼은 엘립스 1에 대한 트랜스폼이에요. 자, 요 포지션. 트랜스폼의 엘립스 1이라는 포지션. 얘를 00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화면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원을 이제 움직이실 때는 지금 저희가 여기 엘립스 툴을 사용을 했지만, 자, 요거 셀렉션 툴을 좀 쓸 겁니다. 셀렉션 툴. 자,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움직임을 줄 건데, 자, 지금 현재 엘립스 1이라는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심축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요. 움직여 버리게 되면 아까 전에 저희가 포지션이라는 요 위치를 00을 입력을 했는데 수치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거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쉐임 레이어 1이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중심축이 다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자동차 안에 있는 디퓨저 위치를 옮긴 거예요. 요거는. 근데 자동차를 이동을 시켜주고 싶다. 레이어 자체를 이동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포지션은 다시 00 입력해 주시면 되고,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축이 같이 따라와요. 요거.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방법.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여기에 지금 제 거에는 없는데, 자, 요거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메뉴.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얼라인이라는 제가 지금 다른 게 눌러졌어요. 자, 지금 요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얼라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가운데 정렬, 뭐 위에 정렬 뭐 이런 것들이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요 한번 시스템 좀 체크 좀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 다시 가운데로 보내줄게요. 다시 가운데로 보내주는 방법은 여기 트랜스폼에 보시면은 트랜스폼, 이번에는 그냥 트랜스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풀 HD라고 해서 요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요 컴포지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전체 크기가 있는데, 자, 이 위치는 요 위치는요, 자, 0,0이 됩니다. 0,0 위치가 크기 값이.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자, 여기는 1920에 콤마 0이에요. 여기 위치. 여기 밑에는 여기는, 자, 1920에 108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0,10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요, 그러면 가운데면 딱 반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960에 여기는 540이 되는 거예요. 요거. 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포지션 값에다가.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동이 돼요. 여기 960에 540.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 수치만 알고 있으면 배치해 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좀 움직여 볼 거예요. 얘를. 자, 움직일 때는 여기 엘립스를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엘립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요거는 컨텐츠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 쉐임 레이어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흰색 라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얘가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항상, 그리고 이제 중심축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뭔가 중심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원이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립스가. 근데 흰색으로 이렇게 관형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얘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줄 겁니다. 요걸로. 자, 같이 가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위에서 공이 위에서 밑으로 툭 떨어져서 여기 제자리에서 통통통통 튈 겁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실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토글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키프레임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앞에 이제 보시면은, 자, 스탑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스탑워치처럼 생긴.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안 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체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이 튀기는 거는요, 공이 위에 있다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고 또 위에 있다가 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포지션 위치 값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파란색 키가 있는데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잡고 좌우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이 안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아직 준 게 없기 때문에, 자, 얘를 여기 0프레임이 아니라 1프레임으로 갈게요. 1프레임. 얘를 하나만 옮겨주시면 되는데, 쉽게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은 페이지 다운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인디케이터가 한 칸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프레임으로 지정이 되죠. 아니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 업 다운 버튼인데, 페이지 업은 앞으로 가는 거고요. 0쪽으로, 페이지 다운은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니면은 그 단축키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타이머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럼 그 위치로 이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토글을 눌러주세요. 요거 토글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에 요게 이제 하나 마름모 모양으로 이제 하나 뭔가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이거를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지정을 해놓은 요 수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공이 튀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10프레임, 떨어지는데 10프레임, 요 정도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현재 1프레임이니까 떨어지는 거를 10프레임으로 잡아줄게요. 프레임 15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15프레임. 여기 위치. 직접 여기다가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15. 그리고 얘를 자꾸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릴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내리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얘를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반 정도, 15프레임 뒤에 반 정도 다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15프레임 뒤에 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위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1초 15프레임에 이 키프레임을, 1초 15프레임에 이 키프레임을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기, 컨트롤 V. 그러면 자, 똑같은 수치값이 여기에 온 거예요. 자, 15프레임 뒤에 2초에 가서 얘 또 반만, 아까보다 한 반 정도만 또 올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들이 하나 생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키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모들이, 요 네모들이 키프레임이기 때문에 요 키프레임과 요 키프레임 사이에다가 중심 요기 오게끔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15프레임 뒤에 복사, 컨트롤 C 붙이기, 컨트롤 V 해주시면, 자, 지금 공이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 거예요. 자, 한 번 더 갈까요? 또 올라갔다가 15프레임 뒤에 컨트롤 CV.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계속 해주시면 돼요. 한 4초 15프레임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이걸 만들어 줬는데 얘가 뭐 공이 그냥 풍선이 아무런 중력 값에 그죠?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진짜 공이 튀기는 것처럼 한번, 자,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이제 요거 주는 거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모션을 만드는 건데, 그래프를 만들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공이 위에서 떨어질 때는요, 점점 속도가 붙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공이 튕겨서 위로 올라갈 때는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멈췄다 다시 또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에디터라는 아이콘이에요. 창이 여기가 바뀔 거예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프 에디터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요 포지션, 요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초록색 그래프는 Y축, 세로 방향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X축, 가로 방향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얘가 제자리에서만 공이 통통 튀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X축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Y축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에펙이나 애니메이션에는 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에펙이든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 이지 이즈 이지 자, 어떤 거였지? 제가 갑자기 여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보면은 네, 이지가 맞네요. 자, 여기 여기에 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세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즈 기능이에요. 요게 이즈 기능인데 자, 요거 이제 단축키가 F9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줄 때 요 F9 하나만 눌러줘서 모션이 약간 부드럽게 움직임을 주도록 주는 건데 이 기능은 뭐냐면 속도가 점점 줄었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능입니다. 요 키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해서 F9를 눌러주시면 속도가 점점 줄었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능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F9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는 모양을 잡아주기가 굉장히 이 물리적인 느낌을 주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요렇게 이제 완전 둥글게 요렇게 좀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프를 여기 따지고 보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둥글게,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프 차이에서, 그래서 곡선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모양이 곡선이 요렇게 만들어져야 점점 느리게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갑자기 확 튀어 오르니까, 그리고 여기가 완만해지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렇게 돼 버리면,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완만해졌다가 경사가 급해지는 거는 느리게 가다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곡선을 좀 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 볼게요. 여기 Y축에 얘네 부분들을 요것만 좀 진행을 해주고 싶은데, 요런 점들만, 요 부분들만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얘를 선택을 하면 밑에 부분도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분리를 시켜줄 겁니다. 세퍼레이트 디멘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프 에디터 밑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세퍼레이트 디멘션이라고 그래가지고 X축과 Y축을 분리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프를 별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자, 아까 전에는 포지션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X 포지션과 Y 포지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저희는 Y 포지션만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하셨다가 Y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Y 포지션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요 점들이 있어요. 키프레임들. 요거. 얘네들은 딜리트로 좀 지워주겠습니다. 얘네들. 자, 요렇게만 놔둬주세요. Y축에 있는 키프레임을 지웠다고 해서 X축에 있는 키프레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X하고 Y를 별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Y축에 있는 요 가운데 키프레임만 지워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막 낙서한 것처럼 막 꼬불꼬불 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또 바꿔줄게요. 여기 다 선택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얘네들을 드래그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Y 포지션 얘를 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Y축에 있는 키프레임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지라는 기능이에요. 이지라는 기능. 자,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핸들이 지금 얘는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핸들이 수평으로 만들어져요. 핸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져서 위에 부분만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나머지는 다 수평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Y축 이렇게 흰색으로 네모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일단 해지가 되고요. 선택이 해지가 되고, 자, 요거 여기 가운데 여기 키프레임 없어요. 자, 먼저 클릭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지를 누르라고 그랬는데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옆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easy is in, 하나는 easy is out. easy is out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핸들이 얘를 내렸을 때 여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핸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 곡선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래프를 조절을 해줄 거라서 요거 다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Y 포지션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요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끊어져요. 핸들이 끊어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시 한번 라인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뒷부분 점점 높이가 낮아지면 돼요. 점점 높이가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그래프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 공 떨어지는 모션이 자, 뒷부분은 그나마 좀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게 모양이 그래도 괜찮은데 얘만 이상하니까 여기 1초, 아니 여기 15프레임 쪽, 요 키프레임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핸들, 요 왼쪽에 있는 핸들 이지이즈 인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얘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 이지이즈 인 들어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간 거는 이지이즈 아웃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아웃 빠져나가는 거, 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어주고 나면 툭 떨어지죠. 이렇게 공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공이 굉장히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공이 여기 간격이 요 간격 여기 얘네가 점점 좁아져야겠죠. 시간이 점점 좁아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여기 이번에는 그래프 에디터를 꺼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를 꺼주시고 요 Y축 키프레임, X축 키프레임은 안 써요. 지금 안 쓸 거기 때문에 요거 토글을 끄겠습니다. 먼저 헷갈리니까 요 토글 꺼주시고 그러면 토글 끄면은 내가 넣어놓은 애니메이션이 싹 다 사라져요. 여기가 그리고 Y축에 있는 요 키프레임만 앞으로 점점 좁아지게 간격이 뭐 여기 점점 좁아지게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고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점점 간격이 좁아졌죠. 그리고 플레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가벼운 공이에요. 그죠? 뭐 약간 풍선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만 좀 빨리 떨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먼저 좀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키프레임을 또 다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다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Alt 키를 누르고 아니면 여기 앞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뒷부분만 얘네가 좀 가벼우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에 있는 키프레임을 잡고 얘를 잡고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은 이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3초까지 맞춰 볼까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그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플레이가 됩니다.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가 갖다 놓은 인디케이터 위치에서부터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해줘야 얘가 0프레임부터 플레이가 되는데, 자, 내가 인디케이터가 뒤쪽에 있는 데서 그 키보드 넘패드 있잖아요. 숫자 패드. 거기에 숫자 0을 입력을 하시면 얘는 0프레임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멈추고요. 다시 0을 누르면 처음부터 또 플레이가 돼요. 스페이스바랑 그 넘패드에 있는 숫자 0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자리에서 공튀기는 걸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 부분만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